마을 뒤편 웅장한 기와집에서는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이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칭송했지만 정작 주인인 박생원은 해만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손에 넣은 막대한 재산이 사실은 어느 이름 모를 떠돌이의 목숨과 맞바꾼 비겁한 침묵의 대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체 그날 밤 그 깊은 산속 호랑이 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생원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정말 그의 고결한 체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자신의 양심을 집어삼킨 그 비린내 나는 탐욕이었을까요? 조선 숙종 시절 어느 산골 마을의 선비라 자처하지만 실상은 끼니조차 잊기 힘든 박생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낡은 갓 하나를 목숨처럼 아꼈지만 정작 방 안에서는 어린 자식들이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마을에는 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뒤편 호랑이 굴 근처의 한 거상이 금괴가 든 괴나리 보찜을 잃어버렸는데 그 근처에는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귀신보다 독한 무언가가 지키고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생원은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그날 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금괴 생각뿐이었습니다. 선비가 어찌 재물을 탐하겠느냐며 아내에게 호통을 쳤지만 이미 그의 발걸음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무딘 낫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산바람을 뚫고 박생원은 호랑이 굴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덩치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굴 입구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웬 낯선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말린 곶감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굶주린 호랑이는 사내가 가진 곶감을 자신을 해칠 무시무시한 무기로 오해하고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생원은 직감했습니다. 저 쓰러진 사내가 바로 소문 속의 거상이며 그의 품에 든 보찜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금괴라는 것을요.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박생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이 호랑이를 쫓아만 준다면. 사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선비를 자처하던 박생원이 과연 사내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맹수를 쫓아내고 의인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인간의 가장 비겁한 면을 건드리는 법입니다. 박생원은 사내를 구하는 대신 호랑이의 오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사내가 아닌 사내의 손에 든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고 사내를 호랑이 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호랑이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사이 박생원이 손에 넣은 것은 사내의 아니가 아니라 피 묻은 금괴 보찜이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순간 박생원의 얼굴을 보며 핏기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에 대한 마지막 조롱이었을까요? 날이 밝자 박생원은 산에서 내려와 길에 쓰러진 거상을 발견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상의 가족들은 박생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었고 박생원은 단숨에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갓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자식들은 매일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낸 선비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생원은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곶감만 보면 온몸을 떨었고 바람소리만 들려도 죽어가는 사내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부자가 된 척 연기했지만 그의 집 안채 깊숙한 곳에는 그날의 피 묻은 보찜이 썩지 않는 죄책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박생원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고결한 선비의 유언을 기대했으나
박생원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단 한마디만을 반복했습니다. 곶감이 온다. 곶감을 든 사내가 나를 보러 온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생원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호랑이 굴로 밀어 넣었던 그 사내가 곶감 하나를 들고 방 한구석에서 자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요. 그는 벌을 받지 않았고 가난에서도 벗어났으며 평생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천국이 아닌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겁한 침묵의 방이었습니다. 박생원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 뒤를 따르며 고인의 덕망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방의 벽지 뒤에서는 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곶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곶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의인으로 기억하겠지만 흐르는 강물과 산속의 호랑이 그리고 그날 밤의 보름달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드러난 죄보다 숨겨진 침묵이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잔인하게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혹시 아무도 몰래 흙으로 덮어버린 황금 조각이나 곶감이 있지는 않습니까?